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송도윤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340일 정도 남았어요. 시험. 그동안 제가 학개론을 알려드릴 거고, 학개론이 1차 첫 번째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학개론의 1번, 2번 문제를 풀면서 이게 컨디션이 풀리고 긴장이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학개론이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이 학개론에 대한 좀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러니까는 원래 암기와 이해라는 거는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랑 같은 거라서 둘 다 도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앞바퀴만 먼저 돌아서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뒷바퀴가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는 암기만을 해서 점수를 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암기가 없어도 문제를 보면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개론은 여러분 5개의 법 과목과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고나 생각의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즐기면서, 학개론 시간 되게 즐거워야 돼요. 전 학개론이 되게 늘 즐겁거든요,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다른 법 과목들은 다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막 민법상도 뭐 하지 말라 그러고, 공법도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세법도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학개론은 이거 해보세요. 투자해보세요. 금융에서 부채 땡겨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3주 전에 쳤던 33회 시험에서는 9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들도 함께 풀어갈 거니까요. 당장은 계산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요. 혹시나. 그래서 나중에 좀 워밍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 좀 보이면 그때 계산 문제 다 하실 거예요. 저랑 이제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다들 이제 동차를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일찍 시작한 만큼 학개론이 여러분들 1차 합격함에 있어서 반드시 좀 이렇게 혜자스러운, 소위 말하는 좀 보탬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꼭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개론이 70점 넘게 한 80점 가까이 나오시면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잠깐만 OT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부동산 관련된 시험이 딱 3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두 번째, 감정평가사. 세 번째, 주택관리사. 네, 부동산 관련된 시험 관련된 자격증이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저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지금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공인중개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1차에 두 과목 뭐 보죠? 1차에 두 과목 뭐 봐요? 학개론이랑 또 민법. 요거 보죠. 그쵸? 학개론 민법이죠? 2차에는 뭐 봐요? 과목이 4개가 있죠. 뭐 보죠? 중개사법. 그쵸?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봐요. 그쵸? 아직은 절대평가라서 합계가 120점, 그러니까 60점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거 2개는 한꺼번에 묶여서 60점이 넘으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세법 합쳐서 60점이 넘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찍 오신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본인이 1차 과목과 2차 과목 중에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개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은 개론을 반드시 70점 넘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60점 이렇게 넘으면 점수가 되는데, 이렇게 맞으시는 분 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개론을 잘 하시던 민법을 잘 하시던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개론에서 내가 70점을 넘기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민법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민법도 역시 70점을 넘기는 방향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1차 과목 중에 2개 중에 1개 중에 내가 잘하는 거에 힘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목만큼은 분명히 단단하게 하셔야 되고,
뭐 이제는 제 제자님들이시니까 물론 학개론은 잘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민법에 많은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법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 만큼 학개론은 정말 이해와 어떤 암기를 통해서 동시에 점수를 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점수가 좀 시간을 좀 적게 드려도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내년은 시험이 아마 10월 28일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 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10월 28일 딱 시험 끝나고 저한테 교수님 저 1차는 붙은 것 같아요. 네, 라고 꼭 들을 수 있도록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많이 호응해 주셔야 돼요. 학개론은 법과목하고 다르다니까. 아시겠죠? 네, 제가 여기서 막 되게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학개론만큼은 되게 즐거운 과목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OT 잠깐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는 56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피시니까 챕터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고 나오죠. 그쵸? 네. 요거 지금 11월, 12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놔야 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막 이렇게 책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요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 굉장히 빈출되더라. 라는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이해를 딱 듣고 나서 1월달 딱 넘어가시면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고 학개론이 처음 치심에도 불구하고 한 50점, 40점, 50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을 잘 마스터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56페이지 펴주고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책 안 보셔도 되고 저만 보셔도 돼요. 네, 제가 책임질게요. 아시겠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은요 총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요 총론이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 세 번째는 시장, 네 번째는 정책, 다섯 번째는 투자, 여섯 번째는 금융, 일곱 번째는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감정, 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8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파트가 딱 세 파트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경제론, 그리고 투자론,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가 세 파트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중에서 경제론은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변동이에요. 그런데 경기 변동보다 여기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수요 공급에서 그 표가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표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표가 나와서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떻게 변하냐, 공급이 감소할 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나오는데 보통 요 파트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나와요. 5문제면 여러분 몇 점이죠? 5문제면은 여러분 12.5점이에요. 12.5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학개론은 총 몇 문제가 나와요? 총 40문제가 나와요. 민법은 몇 문제가 나와요? 민법도 총 4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100점이 만점이니까는 한 문제당 배점이 어떻게 될까요? 배점이 2.5점. 100 나누기 40 안 하실 거예요? 배점 2.5점이 되는 거예요. 2.5점이 돼서 여기서 12.5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투자론에서 나오는 여기 한 6에서 7문제가 정도 나와요. 6문제, 7점 나오는데 그러면은 15점에서 17.5점 정도가 이쪽에서 책임지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6문제 나와서 한 15점 정도가 배점이 되는데 요 세 파트에 조금 힘을 주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문제를 풀다 보니까는 나는 학개론이 맞아서 점수를 좀 많이 맞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 경제론과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계산 문제나 이런 경제 투자 쪽이 좀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이론 문제, 지문 분석 문제로만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내가 타협을 봐야 되는 거죠. 점수를 내가 여기서 4개만 맞추겠다, 여기서 4개만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푸시면은 고득점 나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총론, 저희가 이제 배울 총론 같은 경우에는 3문제가 나와요. 3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도 3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그 3문제가 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꼭 그런 징크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시험지 받자마자 앞에 1, 2, 3번이 헷갈리시는 분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수험생활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다지고 가셔야 처음에 내가 1, 2, 3번을 풀고 좀 컨디션이 풀려요. 긴장이 풀리고. 우리 어제 수능 친 건 알고 계시죠? 수능도 원래 언어 영역, 처음에 그 국어에 대해서 시험을 잘 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수리 영역 잘 넘어가시는데, 총론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첫 번째 시험의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론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해를 좀 잘 다듬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총론은 단순 암기가 더 많으시니까는 요거 보시면서 요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총론, 드디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딱 2가지로 나뉘어요. 선생님, 어떻게 2가지로 나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뉘어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부동산의 개념은 딱 2가지예요. 어떤 2가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묻는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총 3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복합 부동산은 여러분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결합된 상태다가 복합 부동산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개념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2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부동산의 개념에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째는요? 여러분, 그렇게 액센트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거 싫어해요. 여러분, 부동산 개념이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째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더 짧잖아, 글자가. 그러니까는 지문에 대한 설명도 더 짧다고요. 복합 부동산! 하면 뭐라고요? 토지와 토지 위에 그 건물이 결합된 상태다라고 나와요. 딱 요 지문만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게 반드시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총 3가지로 나뉘어요. 뭘로 나뉘어요? 몇 가지로 나뉘어요? 3가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법률적 측면, 2번째는 오케이, 3번째는 기술적 측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1번과 2번을 묶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복합 부동산에서 법률적 측면은 무형, 경제적 측면도 무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딱 바라봤을 때요, 또 2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뉘어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나뉘어요. 협의의 부동산. 선생님, 협의의 부동산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민법에 가시면 99조 1항에 가시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99조 2항에는 그걸 제외하면 동산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인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나와요. 민법 99조 1항에 나와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첫 번째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두 번째는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자, 부동산의 개념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있는데 법률적 측면에는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그쵸?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어디에 나와 있는데? 민법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윤쌤한테 얘기하세요. 윤태식 교수님한테. 그래서 99조 1항의 민법상의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건데 거기에 광의의 부동산도 포함이 돼요. 그 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을 해요. 광의가 무슨 뜻이에요? 넓다는 뜻이죠. 맞죠? 협의가 뭐예요? 좁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광의의 개념은 협의 더하기 준이에요. 자, 그럼 준이 뭔지 볼게요. 준은 준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준부동산. 오케이? 그러면 준부동산 읽어볼게요. 자, 준부동산.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객체이며 감정평가의 대상이기도 하고 중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준부동산의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에 준하여 거래된다고 해서 준부동산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왜 준이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은 등기와 등록의 공시 방법이 부동산과 일치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부동산은 아니야. 부동산 아닌데 등기와 등록의 공시 방법이 부동산과 동일해서 이거를 부동산으로 준하여 본다라고 해서 준부동산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대표적인 예로 하나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준부동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동차 사면은 뭐 받아요? 처음에 뭐 줘요? 자동차 등기 아니지. 자동차 등록증. 그게 자동차에 다 있어요. 네. 그럼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 등기 및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객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 경제,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고, 오케이? 그러면 이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게 협의의 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더하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임목 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법률적 측면의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개념 이해되고 계신가요, 지금요? 오케이? 예. 되셨나요? 설명 잘하죠? 예. 잘 와닿죠? 이게 개념 이해는 이런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일찍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핵심부터 쏙쏙. 나오는 것부터 쏙쏙.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에 풀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법률적 측면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선생님, 부동산의 개념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복합부동산! 요게 뭐죠?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축물이 결합된 상태로 있는 것. 요렇게 있는 게 복합부동산인 거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 세 가지가 있어요. 법률, 경제, 기술. 우리 이제 법률적 측면 끝냈어요. 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있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준부동산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제시만 이렇게 주셔야 돼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임목. 그렇지. 학교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다니까. 학교는 여러분이 보고 따라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처음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야, 뭐 저렇게까지 해라고 얘기를 하세요.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 봄쯤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따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까먹어요. 진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학계로는 제발 이렇게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 하시고 길 가다가 법률 측면 이렇게 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계로는 물론 책을 봐야 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학계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개념, 특히나 12월 오셨던 분들은 요 개념을 가지고 내가 걸어 다니면서 법률적 측면에서 요거는 협의부동산이구나. 자동차 지나가잖아요. 저 준부동산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학계론 여러분 생활 속에 다 묻어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학계론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막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안 내보신 분들은 와닿지 않잖아요. 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근데 학계론 여러분 삶 속에 다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고. 표정이 너무 이렇게 진지하셔가지고. 집에 우환이 있으신 거 아니죠?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니죠? 아침에 이렇게 무슨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즐겁게 웃으면서 같이 하시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적 측면은 정확히 설명 다 드렸고요. 여러분, 여기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 요게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제가 왜 묶으려고 그랬어요? 둘 다 무형의 측면이니까 라고 하시고, 자, 경제적 측면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경제라는 게 뭐예요? 경제라는 게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제라는 건 여러분 시장이라 또 다른 말, 시장 아시겠죠? 경제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연서시장, 연서시장, 그 시장에 가시면 여러분 누가 있어요? 그 시장에 누가 있어요? 가게 주인이 있죠. 가게 주인, 물건 다른 거 있고, 맞아. 그런 분들 우리는 공급자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수요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수요자에게 뭘 줘요? 그렇지. 우리는 돈을 지불하죠. 그럼 공급자는 우리한테 뭘 줘요? 이제 학계는 전문가잖아. 물건,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말고 상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품. 우리 이제 전문가가 될 건데 자꾸 물건 이건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목이 뭐예요, 여러분? 인목이 뭐예요? 봐봐, 나무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인목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나무 맞아요. 나무 맞는데 이제 여러분 전문가가 되실 거잖아. 전문가는 여러분 인목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품과 돈을 거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경제적 측면에 대한 첫 번째 개념과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산 자본 나오죠. 그쵸? 자산 자본 나오죠? 여러분 책에 아무것도 쓰실 거 없어요. 줄 끄실 것도 없고 저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혹시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나 그러면 쭉쭉쭉쭉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제 강의가 자동으로 연상이 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붙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 그럼 너는 말해라, 난 줄 그을게 이러면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자산과 자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산은 뭐고 자본은 뭐예요? 자산은 뭐고 자본은 뭐야? 자산은 뭐고 자본은 뭐예요? 돈? 오케이. 조금 더 정확히 들어가죠. 여러분 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내 돈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학계로 하는 전문가잖아. 그렇죠? 선생님 자산은요 자본 더하기 아니지, 자본금이 아니고 부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본이 뭐예요? 내 돈.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 이 돈이 뭐예요? 자본이에요. 자, 그리고 부채는 뭐예요? 이제 아니야. 빚 말고, 이거 말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 남의 돈.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자산은 뭐예요?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산은 뭐예요? 자본 더하기 부채.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 돈과 남의 돈을 더하면 자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겠죠. 쌤, 시험에 나오면 자산과 자본이 헷갈려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쌤, 자산이 뭐, 자산이 내 돈인가? 자본이 내 돈인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안 까먹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뭐 저렇게 가르쳐 라고 얘기하시면 저한테 분명히 고마워하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비읍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비읍이 들어가 있죠. 그쵸? 네. 부부가 만나서 자산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 개념을 안 잡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이 내 돈인가? 자본이 내 돈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실 때는 부채를 떠올리시면서 자본이 내 돈이구나라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저 뒤에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막 그런 거 하시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선생님 자산이 뭐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안 까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산은 뭐라고요? 자본 더하기 부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 돈 더하기 남의 돈. 자산과 자본이 헷갈리실 때는 요게 짝꿍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산과 자본 설명드렸어요. 그쵸? 자산과 자본 설명 2개 드렸고, 잠시만요. 설명드렸고, 여러분, 세 번째,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 여러분, 생산 요소 3요소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토지, 자본, 노동. 생산 요소의 3요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산 요소의 3요소 3가지가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시면은, 저한테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듣고만 가시면 돼요. 생산 요소 3개 뭐라고요? 토지, 자본, 노동. 요거 3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돈, 노동. 요거죠. 이해되셨나요? 방금 자산, 자본 했고요. 그쵸? 그리고 생산 요소 3개 해드렸고, 자, 여러분, 그리고 소비재는 뭐가 있어요? 소비재는 뭐가 있어요? 소비재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비재 뭐가 있어요? 대표님 소비재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러분, 앞으로, 지금, 여러분, 주무시다 오신 곳. 주택에 소비재로 쓴 거잖아요. 그쵸? 주택, 상가, 이런 것들 다 소비재로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상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품은 얼마든지 있죠? 모든 게 다 상품이죠, 지금.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게 경제적 측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일찍 오신 거에 대한 혜택을 더 드릴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안 되면 반드시 저한테 사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쌤, 경제적 측면 5가지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보기 중 경제적 측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기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보세요. 자, 1번 자본, 2번 소비재, 3번 생산요소, 4번 자연, 5번 상품. 이러면 틀린 게 뭐예요? 자연이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1번 문제가. 이해되셨어요? 올해도 1번 문제는 다음 중 토지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었어요. 답은 3번 가식 중인 수목이었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외우면 1초 만에 답이 보이는 거고 모르면 영원히 못 푸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설명 한번 드리죠. 여러분, 경기도 금천 쪽 가시면 3번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3번이라는 지역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야 돼. 그래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3번이 생소해요? 친숙해요? 생소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요거를 산본 생소상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떤 측면? 경제적 측면 5가지, 산본 생소상. 산이 뭔데요? 자산. 본이 뭔데요? 생이 뭔데요? 생산 요소. 소가 뭔데요? 소비재. 상이 뭔데요? 그래서 혹시나 아 쌤 나는 진짜 못 외우겠어요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다 시오 시작돼. 3번 생소상. 3번 생소상. 왜냐면 여기는 없거든. 이것까지 연구해서 와요. 교재 연구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 생소상 경제적 측면이에요. 자, 한 번 다시 정리하고 가시죠. 자,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에는 복합부동산 토지와 그 건축물이 결합된 상태로 있는 거. 두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가지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요? 법률적. 두 번째는 뭐요? 경제적. 세 번째는 뭐요? 기술적. 우린 지금 뭐뭐 했죠? 법률적과 경제적. 요거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 형태가 없는. 이해되셨나요? 무형적 측면의 2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라는데 요거는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에요.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니까 외우시면 되는데 3번 생소상을 정확하게 외우시고 있잖아요. 일단은 3번 정확하게 외우시고 요거는 보너스로 외우셔야 되는데 반드시 또 외우셔야 돼요. 환자, 위공 아니야. 위간이야. 왠 줄 아세요?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거든. 아시겠죠? 위와 간이 안 좋아. 근데 얘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와 간이 안 좋아. 왜 안 좋냐면요. 술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술을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아이, 술이 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 물리적 측면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기술적 측면이라고도 나오고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웃죠? 나중에 가면은 시험 생각난다니까. 나한테 고마워할 날이 분명히 있다고. 여기 분명히 쌤, 환자 위와 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술 때문에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안 좋아진 이유가 뭐라고요? 술이 물 같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물리적 측면이라는 것도 동시에 같은 말이라는 걸 붙여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한테 그러신단 말이야. 쌤, 기술 측면 딱 나왔어. 근데 이걸로 물어본 거야. 그러면 뭐가 헷갈리냐면요.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흔들린다고. 왜? 마치 물리적 측면처럼 보이거든. 뭐가? 소비재랑 상품이랑 생산요소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환자 위간 이렇게 하시고 기술적 측면인데 뭐와 같다고? 물리적 측면이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보세요. 자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3가지가 있는데 법률적 측면 협의, 광의. 광의는 협의 더하기 준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3본 생소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책 필요 없잖아. 3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다. 헷갈리면 비업 더하기 비업은 자산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환자 위간 이거 행동을 꼭 하셔야 돼. 머릿속으로 하면 안 돼. 제가 액션을 취하는 거고 똑같이 액션 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환자 위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환자 위간 왜요? 기술적 측면인 거고 위와 간이 위와 간이 안 좋아. 왜 안 좋아? 술을 물리적 측면과 같으니까.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술이 물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미성년자분 계실까봐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환자가 위와 간이 안 좋아지면 술을 물처럼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하고 똑같은 말이다 라고 개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다 잡았어요. 자 총복습 한번 하시죠. 자 부동산의 개념에는 총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합부동산. 이게 뭐예요?
토지와 그 건축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총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다고. 3가지 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쵸? 법률적 측면에는 뭐와 뭐가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고, 협의의 부동산은 뭔데?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뭔데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준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이 뭐 있는데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임목 등이 있습니다.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 형태가 없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 뭐 있어요, 여러분? 3번 생소상. 맞아요,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경제적 측면 뭐가 있어요? 5가지. 3번 생소상. 됐죠? 그러면 산이 뭔데요? 자, 산. 본은 뭔데요? 자, 본. 생은 뭔데요? 생산, 요소. 소는요? 소비재. 상은요? 상품. 요게 무슨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 3본 생소상. 꼭 기억해 주셔야 아시겠죠? 3본 생소상.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기술적 측면에는 4가지 뭐 있어요? 환, 자, 위, 간. 환이 뭔데요? 환경. 자는요? 자연. 위는요? 간은요? 그렇지. 그게 뭐예요? 기술적 측면이고 뭐와 같다고? 물리적 측면과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꾸 암코 따놓은 사람들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 이해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환경, 자연, 위치, 공간과 요게 성격의 느낌이 좀 다른 게 느껴져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런 거는 저기 이렇게 관광 같은 데 가면 느껴지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환자는 어디 가야 돼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야 되나, 그쵸? 그래서 뭘 만나러 간다고? 자연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이해가 잘 되죠? 이해가 쏙쏙 되죠? 이렇게 설명을 나중에는 못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쌤, 경제 측면 뭐예요? 그러면 삼봉 생소상 하시면 되고, 기술적 측면 뭐예요? 환자위 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사람 왜 환자가 됐어요? 술 때문에, 그쵸? 술 때문에, 그쵸? 근데 술을 어떻게 마셔서 그렇다고? 술이 물 같다 이렇게 마시면은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가 돼요. 이해되셨죠? 요게 가장 빈출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이제 여러분의 점수를 바로 벌어드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1, 2월 시험에 한 40점, 50점 정도 맞출 수 있게 만들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문제를 보러 가시죠. 할 수 있다니까. 개론은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데요. 법과목하고 달라요, 여러분. 법과목 자꾸 뭐 하지 말라잖아. 공법도 뭐 하지 말라 그래. 세법도 뭐 하지 말라 그래. 막 직접 투자하려고 하면 3학년 3반 막 감금이 됩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쵸? 예, 막 3학년 3반 보내고 막 1학년 1반 보내고 막 그래요. 막. 무슨 말인지 모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학교는 그런 거 없어요. 학교는 늘 즐겁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문제 나왔어요. 자, 요거 30회 기출문제예요. 난이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고르는 거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기 안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잔소리 안 해요. 그런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길게는 5월까지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꼭 본인이 아는 거라면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신 뭐냐면은 시험을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푸는 이유가 죄송해요. 문제를 푸는 게 왜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몇 점에 나오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빨리빨리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장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면 시간이 모자라요. 100% 모자라요. 근데 그 시간을 줄이려면요.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재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프린터 나눠드릴게요. 저만 보시면 돼요. 저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약속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시험을 치실 때 여기다가 간략하게나마 썼으면 좋겠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저 보세요. 여러분, 아까 방금 했죠? 경제적 개념. 뭐예요? 5가지, 경제적 개념 5가지 불러주세요. 산. 그렇지. 본. 생. 소. 맞아요. 물리적 개념은, 봐봐, 이렇게 나와. 봐봐.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은,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4가지 뭐예요? 환. 자. 위. 됐죠? 맞죠? 이제 여러분한테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쓰고 여러분 이거 보기 시작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제 제자님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가르쳤던 제자님들은 대부분 다 학개론을 75점, 80점 맞아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시험 풀 때마다 썼는데 시험장 가서 틀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장 가서 이게 확신이 있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신 뭐냐면 내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개념을 머릿속에서 혼자 끄집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밝혀진 가장 공부 잘하고 시험 점수 잘 맞는 방법은 뭐냐면요. 메타인지, 즉 내가 배운 것들을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꺼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무조건 붙어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처음 치시는 거고 처음 잘하고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하나하나 쓰시죠. 자, 그럼 자본은 뭐예요, 여러분? 자본은 무슨 개념이에요? 자본은 무슨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소비재는요? 경제적. 공간은요? 공간은요? 그렇지. 물리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산 요소는요? 경제적. 그렇지. 자, 연은요? 환자위칸? 그렇지. 물리적. 자, 자산은요? 3본 생산상의 산이네요. 그쵸? 위치는요? 물리적. 그럼 끝났네요. 그쵸? 그럼 경제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 찾아보죠. 경제적 개념 기역 경제적, 니은 경제적, 디귿 뺐고 리을 경제적, 그리고 비읍 경제적.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비읍이네요. 맞죠? 기역, 니은, 리을, 비읍. 답 2번. 똑같은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죠. 이거 봐요, 안 봐요? 안 봐도 돼요. 왜요? 시간 낭비지. 그쵸? 답 2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문제.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이 뒤에 지문을 보지도 않아요. 자, 제가 가장 안타까운 시험을 하나 말씀드리죠. 지문이 엄청 길게 나왔어요. 특히 민법 같은 거. 그거 1번부터 그냥 쭉 읽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막 줄을 끄면서 읽기 시작해요. 근데 한 4번쯤 가잖아요. 그러면 1번이 생각이 안 나. 내가 1번에서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시간 낭비와 문제는 틀리고 시간은 낭비하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정말. 계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론을 보셨다면은 이건데 이런 거 학개론에 제가 절대 존재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문 분석하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지문 분석과 계산 문제에 좀 특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버리는 일을 절대로 없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건 단순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또 보여드리죠. 자, 물리적 개념 3가지 뭐예요? 공간이었고요. 자, 연이었고요. 위치였네요. 아시겠죠? 자, 학개론은 따로 복습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지금은요. 들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3가지, 법률적 측면, 협의 광의,
경제적 측면 삼본생소상, 기술적 측면 환자 위칸. 아시겠죠? 환자 위칸. 이렇게 나중에 따라 해줄 거죠? 지금은 우리 좀 서먹서먹하잖아. 처음 보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안 해주는 거잖아, 그쵸? 나중에 꼭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요 멤버들 꼭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의 첫 번째 개념이었습니다. 10분 쉬셨다가 부동산의 분류로 뵙겠습니다. 10분 쉬시죠.